이사님하고 의논해주세요. 자,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요. 가볍게. 네, 2번, 7번, 8번, 10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화작에서 필요 문제가 딱히 없어서 그렇습니다. 날씨가 진짜 밖에 진짜 덥다는 게 느껴지네요. 고생하셨네요.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틀었는데 이 정도면 밖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자, 2번, 7번, 8번, 10번. 네. 보셨어요? 자, 그 정도면 부드럽게 터치하고 좀 살짝 한술 돌렸으니까 생각하고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이제 무섭죠? 아무튼 무서워요. 벌써 계약이 다가온다. 이게 순서같이 시간이 흘렀고, 중간고사가 2주 있으면 또 2, 3주? 네, 3주 정도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어제도 선생님이 그런 상담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근데 전 진짜 이 뭐 화면을 보면 친구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게 선생님 부모된 입장에서 어제 그런 강의 전화가 왔어요. 어제 느낌인지 원장님 우리는 지금 내가 카톡 하게 돼 보니까 질문도 안 하고 생전 뭐 원장님한테 뭐 자료 신청도 안 하고 실전 트레이닝도 신청 안 하고 하게 돼 보니까 원장님은 잘하는 애들 뭐 질문 잘하는 애들은 그래 다 챙기시면서 우리 같은 뭐 우리 애처럼 의지도 없고 질문 안 하는 애들은 내 편에 치시고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그냥 우리는 그만둘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기분이 나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선생님도 내편개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지만 이 구조상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상담할 때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 진짜 그 어머니 마음은 오죽하시겠네요. 우리 아들 열심히 안 하고 근데 만약에 촉토마에 진짜 다른 학원들처럼 50명도 안 되고 진짜 애들도 별로 없는데 내가 이러면 내가 오버하는 거예요. 근데 1학년만 거의 150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150명을 육박하는 지금 좀 더 시험 기간 되면 더 늘 텐데 지금 방학이라서 지금 뭐 캠프 가고 뭐 휴가 가고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러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세요. 내가 봤을 때 1번 스스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 결과를 쌤한테 공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케어를 해주세요. 피드백을. 그거는 선생님이 진짜 자신 있어요. 동기부여는 내가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실천만 하면, 제가 꾸준하게 실천만 하면 선생님이 그 의지를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진짜 선생님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내가 감동시키는 거예요. 와, 너는 여러분이 설렜으면 좋겠어. 가장 궁극적으로 즐기게 했으면 좋겠어. 뭔지 알죠? 질문했을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 걸 일깨워줘. 여러분들이 진짜 봐봐, 선생님이 추가 비용 하나도 안 받잖아요. 수업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질문을 많이, 그러니까 모 학원들처럼 무슨 특강 들어라, 무슨 교재사라, 무슨 특강 들어라, 그거는 결국에 또 특강비 내야 되고 무슨 돈 내야 되고 교재비 내야 되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35만 원이라는 돈은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실전 트레이닝을 요청하든 자료를 요청하든 쌤한테 질문을 하든 그게 다 포함이란 말이에요. 수업 8번 듣는 게 아니에요. 35만 원이라는 거는. 질문을 자꾸 선생님이 하라는 거는 선생님이 질문 하나당 500원씩 많이 더 받는 나도 장사 속이겠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질문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질문하는 건 선생님 대학생 조교도 시켜가지고 어떤 학원들처럼 뭐 대충 답변만 해주고 카톡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직접 내가 음성 메시지로 어떻게 해요? 네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너 아마 이렇게 놓치는 것 같아. 너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네가 A를 질문했지만 B, C가 약하니까 A를 질문한 거야. 그래서 내가 B, C와 관련해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카톡을 하요. 카톡 선생님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렇군요. 이제 못 받고. 이 경험 계속 쌓여야 이제 9월에 있을 중간고사에서 더 이상 1학년 때 그 가슴 아픈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척도마가 지금 봐봐. 지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것만 해도 1등급만 해도 지금 4, 50명 육박하고 1, 2등급 합치면 80명에서 100명 사이에요. 물론 지금 3, 4가 있습니다. 3, 4가 있는데 최근에 거의 대부분 최근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학원은 제법 다니다가 이번에 그만둔 한 3, 4명의 친구들 전부 다는 아니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1등급이 나왔는데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가정 형편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만둔 친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생전갈 질문을 해요. 너무 내가 좀 불안해서 오늘 잔소리를 조금 하는 이유는 지난주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 슬럼프에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해를 하는 것도 안타까운 건 좀 다르죠. 선생님이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에요. 정말 부탁드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지난주에 좀 후회되는 거 분명히 있을 거야. 선생님 학창시절에 그랬고 자신의 어떤 게으름, 나태함, 좀 후회되는 거를 정말 철저하게 마주해서 선생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좀 반성할 거 반성하고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은 선생님한테 그래도 질문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난 여러분 하루에 책까지 하루에 3개 요 3차 하루에 3개라도 좀 뭔가를 질문이 아니더라도 뭔가 의논하고 선생님 좀 봐주세요. 이게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읽으셔야 돼요. 먼저 고민하고 분석하셔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막히는 뭐가 납득해요. 그래야 야는 이런 약점이 있네. 자꾸 이런 습관이 있네. 이런 지는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네를 계속 알려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친구 상담 들어오잖아요. 어제도 학교를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면 안 돼요. 하여튼 사직고, 연제고, 이사별고 중에서 한 학교인데 이제 등원학교를 했는데 이 친구가 누구 다니는지 물어봤는데 전부 1등급이니까 이 친구가 4등급이었어요. 4등급이니까 나는 4등급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내하고 의지를 가지고 쌤한테 질문 많이 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 한 석 달 안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이 과목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겠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노력에 따르는 그런 아픔이 있겠죠. 자, 그 쌤이 다 도와주겠습니다. 1번, 2번 83, 77 여러분 배경지 어디 있어요? 모든 선택지들을 알고 넘어가십시오. 정답 맞추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5개 중에 이게 제일 이상합니다. 이게 그나마 나은 거.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 제발. 끝나고 나서 80분 동안 문제 풀었으면 3시간에서 4시간 분석하라니까. 왜 적절하고 해서 셈 정도의 설명 수준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목표죠. 여러분들이 압도적인 1등급이 목표라도 나는 조그마한 압도적인 1등급 받으려는 애들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내가 진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적당히 2등급, 적당히 3등급 다니는 친구들이 그 부모님 개고생해서 버신 돈을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 돈으로 35만 원이나 내고 다니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학원을 국어를 35만 원을 내고 다니면서 한 달에 35만 원을 내고 다니면서 무슨 압도적인 1등을 목표를 해야죠.
그리고 국어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왜 멘토 코칭을 카톡으로 하겠어요? 계속 불러서 막 다른 학원처럼 남기고 그 아이 스케줄도 상관없이 니 숙제 다 냈잖아. 영어 있는데 수학을 몰라니까 남겨. 그게 열정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 학원 이름 얘기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 학원들은 선생님 디스하고 싶다. 남겨서 빽빽이 시키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해줄 거면서 무조건 남기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건 아니고요. 즐겁게 재밌게 여러분이 자꾸 질문해가지고 와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오늘은 쌤이 어떤 걸 일깨워줄까? 뭐를 플러스 알파 줄까? 너를 표준해줄까? 알겠어요 쌤. 그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하고 싶겠다. 더 질문하고 싶겠다. 더 자료 신청하고 싶겠다. 그렇게 하니까 궁극의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직동, 명륜동 동네 다 통틀어서 고등부만 해서 지금 400명을 육박하는 학원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학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와중에 국악원. 이 방식을 어제 어머님은 속상하니까 그건 잘하는 애들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래 많은데 300명 초중등반 없이 명인이나 대치처럼 국영수 사과 종합 말고 단일하고 초중등반 없이 그렇게 하는 애들이 제법 많아요. 걔네들이 지금 명예전당 다 차지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실천하세요. 실천. 내가 다 도와줄게. 진짜 재밌게. 재미라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외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 배경지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인상파 화가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이 정도면 배경지시. 계속 유형을 분석하시는 거예요. 화장은 딴 게 없습니다. 화장은 문법처럼 쌤이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자, 2번 풀어본 친구들. 내가 이번 풀어보라고 했잖아. 이거 틀린 친구들 제법 있어요. 77%인데 사진기술에 너무 쏠렸어. 빨리 풀다고. 모네 이전의 화가들이 활용하지 않았어요. 다시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그쵸? 저 미소는 사진기술에 약간 낚인 거예요. 사진기술에 낚이다 보니까 이전의 화가라는 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분석을 해야 하니까. 아시겠죠? 다음. 애들이 물어요. 내일 시험인데 외부 지문 나오면 어떻게 할까? 선생님 적도만 했다. 알려주세요. 내 돈 냈잖아요. 알려주세요. 내가 정말 미안한데 그거 알려줄 수가 없다. 내일 시험인데 외부 지문 나오는 걸 어떻게 그러면 내가 벌써 9시 뉴스에 나왔죠. 외부 지문을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선생님, 내일 모의고사인데 비문학 저는 시간만 안 부족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거는 중3도 마찬가지고 중2도 마찬가지고 중1도 마찬가지고 국어는 수학은 함수를 공부 안 하면 아예 손도 못 대죠. 시간 제한하고 다시 문제 줘도 못 풀어요. 근데 국어는 안 그래요. 국어는 시간 제한 안 하면 중1, 중2들도 고3도 제법 풀어요. 시간 제한.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빨리 읽고 이해하는 판단하는 능력을 평소에 연습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쌤이 밑줄치라고 밑줄치고 단어 뜻 불러주고 막 받아주고 막 핵심을 막 적어주면 막 뺏겨 쓰고 그게 국어 공부가 아니야. 그건 혼자 할 수 있다. 그걸 스스로 읽은 다음에 쓰는 근데 있잖아. 핵심 정리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거 내가 본문을 아무리 봐도 화자의 의지가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맞아요? 자꾸 의문점을 제기해야죠. 집요하게. 안 그래요? 그래야 아는 것도 많아요. 쌤이 해설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배경 지식도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 도표력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3번, 4번, 5번 체크. 3, 4, 5번은 토론 연습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으면 말했잖아요. 내가 찬성일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쳐놓고 반대일 해가지고 1번, 2번 달아가지고 좀 위치 좀 잡아주고 그것도 자꾸 해봐야 되지. 이런 걸 묻는구나. 이 정도면 절충하는구나. 이 정도면 담화 표지를 썼구나. 이렇게 누적이들 아는 게 많아지고 자꾸 훈련을 많이 해야지. 무슨 방법만 알려주고 그것만 싹 받아가지고 실전에 응용하려는 건 안 돼. 어떻게 훈련하고 연습할 것만을 고민해요. 다음 7번, 8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눈물을 흘린 시. 아이를 쌤 좀 이상하네. 이게 뭐 눈물을 간장게장. 이 간장게장 얘기거든요. 간장게장 옛날에는 알죠? TV 홈쇼핑 쫙 알죠? 쫙 봐봐 쫙 간장게장 쫙 짜도 살 빡 나오고 그거 흰밥에 빡 해가지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세상에 여기서 저 모성애를 보여줬어요. 모성. 와. 나는 그 간장게장 내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 베이킹 노란 알죠? 그거는 천상에 맞고 그거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고 난 살보다는 그 간장게장 내장 때문에 지금 이시한테 대입하면 너무 야만인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보세요 얘들아 눈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 특히 여기 등판에 슬퍼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이게 얘 입장에서는 이제 죽음 임박한 거야. 조금은 저 새끼 이제 입속에 쳐넣혀. 근데 알들 노란색 알 얘들 무서워할까봐 감싸면서 코 잘 시간이야? 이제 엄마 간장게장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함께하자 인류의 멸망. 자 그래서 7번 그래서 결국에 시라는 것은 우리가 간장게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체크해요? 선의적 표현 아닌 거 체크하죠. 체크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감탄형 종교론이니까 영탄적 오조잖아요. 맨 먼저 영탄적 오조. 이거는 서리법 아니잖아요. 서리법이라는 건 의문형 종교론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분석해야 돼요. 강사처럼 선생님처럼 분석해야지 정답 5개 중에 하나 이제 점점점 알죠? 서술형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지만 지금 수능도 서술형으로 바뀌고 지금 서술형 다 바뀌거든요. 거의 이제 체제 자체가. 그리고 절대평가 한다잖아요. 지금 현재 중1부터 국어도 절대평가 수능도 전부 다 그 서술형으로 다 바뀌고 그러니까 점점점 사고력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5개 중에 엉성하게 알아가지고 봐봐. 얘는 완벽하게 알고 5번을 선택해서 맞췄고 얘는 되게 엉성하게 완벽하게 모르는데도 그냥 눈치껏 잔머리 잘 돌아가지고 뭔가 5번이 이상해가지고 맞춘 거예요. 이 불합리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나는 찬성이에요. 진짜 알고 맞추라고. 진짜 알고. 내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30%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방식을 하지 않으면 1학년 지금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느꼈을 거예요. 약간 어설프게 아는 것은 전부 다 감점 요인이죠. 시간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맞잖아요. 이 방식을 이번 중간고사 때는 반드시 지금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얼마나 자신 있겠어. 지금 우리 학원에 지금 1등급 받는 친구들 질문쟁이들 전부 다 지금 완전히 중간고사 말아먹다가 기말고사 진짜 실천해가지고 확 올라간 애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촬영 녹화되는데도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만약에 이게 사실과 다르면 비웃을 거 아니야. 어디서 구라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패자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미 인원으로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냥 인원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수업 태도가 수십 명이 됐는데 누가 떠들어요? 다 진지하게. 약간 농띠지기고 좀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 못한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쌤하고 할 수 없어요. 쌤도 힘들고 쌤은 뭐 이제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거기서 체크합니다. 나의 시거나 시구를 활용 안 한 게 4번이죠. 그럼 이제 2개를 하면 2번, 3번. 일상생활 속에서 간장게장을 접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 바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시라는 거. 근데 이거는 동경하는 미지의 세계, 이상적 세계.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 이런 느낌이죠. 8번으로 합니다. 추술홍. 항상 여기 주어져. 이 소수로죠. 이 소수로 해당되는 주어가 바로 여기 시는 이런 감동을 주는 거지. 그 시로부터 내가 받은 거지. 주었다라는 주어는 시가 유지가 돼. 그럼 시가 주어라면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시로부터 내가 감동을 받은 거지. 시가 받은 건 아니잖아요. 시가 준 거지. 이런 용도를 기억하세요. 자, 9번에서 10번. 10번을 풀어보라는 의미는 독특하다. 뭐가 독특하다? 이때까지 화자가 조금 다른 맥락. 뭐? 얘는 문맥을 고려할 때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인데 이렇게 수정한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정을 엉뚱한 방향으로 수정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통 많이 내지
수정할 게 없는 걸 내고 수정한 거를 보여주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내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적절한데 수정한 걸 낸 거예요. 보통은 수정을 엉뚱한 방향인데 얘는 수정할 게 없어요. 합리적인 문맥상 충분히 합리적인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험치가 부족한 친구들은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다양한 지문을 분석하고 간접경을 많이 하는데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항상 쌤한테 공유하고 내가 사고하는 방식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단어 뜻 같은 것도 막 좀 애매한 거 있으면 전부 형광펜 체크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쌤이 맥락을 잡아주고. 자 이제 화법 작문입니다. 화법 작문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유형을 분석하셔야 돼요. 유형, 선택지의 유형. 이 정도면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구나. 이 정도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이구나. 이 정도면 담화 표지구나. 알겠죠? 여기까지예요. 문법을 남은 2, 3주 9월 되기 전에 해놔요. 고전 문법 할 때 현대 문법이 베이스가 됩니다. 현대 문법이 탄탄하지 않으면 고전 문법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고전 문법은 거기에 한자도 나오고 굉장히 지저분한 예스러운 문법이 나오는데 현대 문법이 흔들리니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사소한 것도 처음부터 쌤한테 질문을 전부 다 해야지. 쌤하고 1대1 라포를 형성해야지라는 목표를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거 진짜 다 가능해요. 안 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지난주에 덮고 여러 가지 부분을 현실과 타협하고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쌤도 학창시절에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예전에 진짜 휴대폰을 쌤은 아이러브 스쿨 뭐 이런 세대지만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요즘에 뭐 SNS,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진짜 씨잘데기 없는 시간을 많이 쌤도 낭비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도 그것이 너네가 목표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면 스스로 반성하고 그걸 다음 주는 조금 더 성실하게, 좀 더 의지적으로 그런 좀 아니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죠. 그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너희들 질문을 하고 학원에 와서 실전 트레이닝을 칠 때 정말 좀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자, 11번, 12번 A반, B반, C반 공통점.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 상당히 조금 힘들어요.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앞으로 가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저렇게 빨리 하노? 기존의 아이들은 이걸 거의 20초 만에 풀어요. 굉장히 즐거워. 그럼 역으로 위화감을 느끼지 말고 무슨 뭐 열등감 이런 게 아니라 기죽고 위축되라 이런 게 아니라 나도 한 몇 개월 꾸준히 연습하면 저렇게 재원생도 저렇게 되는구나. 야, 뭐 조금만 다녀봐야 뭐 의미도 없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1분. 다한 친구는 손가락으로 살짝 보여주세요. 11, 12. 1분. 사실 1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이 본문의 긴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11번, 12번. 오, 맞아요. 이쪽. 그 와.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자, 딴 데 볼게요. 11번을 다시 푸세요. 비밀 친구. 그 다음에 12번을. 자, 11번을 다시 푸세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와. 손가락. 오케이. 그 다음에. 자, 11번을 다시 11번을 다시 푸세요. 자,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 12번을 다시 푸세요. 12번. 맞아요. 됐어요. 손가락. 오케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지금. 계속 그 상태예요. 오케이. 12번을 다시 푸세요.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좀
바쁘죠, 그죠? 11, 12 체크. 5, 5. 보통 일반적인 설명 방식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많은 학부모님들 쌤한테 연락 오시는 경우는 하나하나 전부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하나 다 떠먹여 주세요. 왜 설명을 다 안 해주세요? 설명 다 하면 좋죠. 근데 진도가 금방 느릴 거고 많은 경험치를 쌓아주죠. 그리고 답지의 설명을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안 하게 되죠. 본인이 생각을 자꾸 안 해요. 질문을 할 때 내가 이거는 바로 질문 답변을 쌤 15번 모르겠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15번을 왜 어떻게 해설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쌤 15번 읽어보는데 이 부분이 특히 안 읽혀도 괜찮은데 15번 모르겠어요. 정답이 5번인데요. 제가 해설지를 봤는데요. 5번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요거는까지는 알겠는데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5번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근데 4번은 확실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번은 요래 볼 수도 있고 왜냐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라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라고 여기 있죠 이거 여기 또 있다. 이 긴 거를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 읽는다만 해도 다 1분 이상 걸릴 거예요. 사실 이 정도 급은 머릿속 입력이 돼 있어요. 쌤이 사실 1월 달부터 꾸준히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아마 내가 요거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요약하겠습니다. 내가 11번, 12번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여기 필기하세요. 개념이 딱 박혀 있습니다. 봐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쳐봐서 알겠지만 A라는 얘기를 학교에서 핵심 좀 해주고 주제도 설명해주고 표현상의 특징도 설명해주지. 그거를 그대로 안 써먹죠. 자습서에 웬만큼 공부하는 애들은 1, 2등급 라인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중요한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주제라든지 표현상의 특징 웬만하면 다 공부해요. 얘도 알고 얘도 다 알아요. 근데 어디서 격차가 보여요? 외부 질문 나오고 그 다음에 별로 학교 선생님이 별로 강조도 안 하고 가족 훈대 그리고 서술형 평가 같은 건 완전 양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갖고 노는 애들은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약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애들은 고민하고 막 뭔지 알죠? 거기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다 완벽하게 살펴보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쌤처럼 지금 분석하고 필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따라 적으셔야 돼요. 같이 보면서 형태소가 뭐야? 형태소가 뭐야? 그러니까 어떤 교재에 있는 그 설명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줄게. 결국에는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이 말을 다르게 바꿔도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귀를 얼마나 빨리 알아듣는 능력을 트레이닝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쌤도 이 모기 씨는 이런 가시밭기를 선택한 거예요. 쌤은 입시, 조그마라는 이름으로 지금 20년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이제 질문 안 받겠다 이럴 수 없어요. 이미 나는 이제 이게 터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알기 때문에 사실 1년에 세금만 몇 억씩 내는 내가 더 이상 뭐 쌤이 재수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쌤도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쌤도 이렇게 절박해요. 절박하게 하잖아요. 질문해본 친구도 알죠? 막 새벽 3시, 4시에도 질문하면 내가 그 시간에 깨워가지고 답변해주는 경우도 많고 행여 내가 이렇게 코하고 잠들었을 경우에 아무튼 아침에 또 아침에 일어나자고 바로 또 답변해주잖아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 또 쌤을 감동 체험 많이 하셨죠? 딱 들어가기 전, 이 양반 도대체 어디서 언제 자고 놀랬잖아요. 좋은 결과 얻었죠? 시험 직전, 종치기 전까지 계속 답변해주잖아요. 참 놀라울 정도로. 이제 쌤이 막 무슨 돈이며 명예며 이런 거는 다 이미 갖췄어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근데 나는 이 교육자, 정말 재수없는 얘기는 나는 얼마나 뽑는지도 잘 모를 정도예요. 내가 금전적인 진짜 재수없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렇다고 해서 쌤이 유명 강사들처럼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런 취미가 없어요. 나는 이게 취미야. 취미자 특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오래 다니는 친구들. 누구가 생각해도 언제 쉬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나는 이거 자체가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요거랑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꼬맹이, 은슬이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딸내미하고 시간 보내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난 별로 이렇게 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 나는 너희들이 쌤 이해했어요. 딱 카톡 오면 와 모든 이해했어요. 그걸 느꼈을 때
와 선생님 네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네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지. 근데 그건 기출에서 인정하지 않아. 여기까지 인정. 맞아요. 내가 궁금했던 게 그 지점. 이걸 자꾸 느껴야지. 공부하고 싶고 공부에 재미가 생기고 그래야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거 알죠?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막 스트레스 줘가지고 막 닥달을 하고 잔소리하고 막 뭐 야단치고 막 남기고 막 땡땡거리고 그래가 억지로 하는 거랑 스트레스 지수 올라가서 공부하는 거랑 좀 즐겁게 재밌게 좀 이렇게 최대한 좀 인내심 가지고 그게 좀 실천을 해보자. 자, 형태소란 뜻을 지닌 최소란. 이제 자주 듣나? 자, 뜻을 지닌 최소. 지난주에 질문량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좀 조바심이 나서 오늘 좀 이런 얘기 말하면 뜻을 지닌 최소다. 뜻을 지닌 최소다. 뜻을 지닌 최소단이라고 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11번에 1번. 이 소리가 더 쪼개면 뜻이 사라져요. 똑같은 뜻이. 그러니까 뜻을 사와 가로 쪼개면 그래서 F랑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한번 들어봤어? 대충 알겠어? 좀 익숙해? 이건 위험해. 그건 압도적인 1등급이 되기에 상당히 위험해. 변수가 많아. 완벽하게. 형태소에는 체크하세요.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자립성의 요구에 따라서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자립성의 요구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뭔지 알죠? 실질성의 요구, 실질적인 의미, 어휘적인 의미가 있냐? 실질성의 요구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지. 그래서 이런 거 몇 번째 듣는 친구들은 아마 이 공문이 눈에 한 번에 싹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풀을 수 있었을 것이고. 형식 형태소에 뭐뭐 따져 조사, 어미, 접사. 이 접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뭐뭐, 접두사와 접미사. 여기서 형식 형태소 그대로 체크해서 의존 형태소. 이게 메커니즘 딱 서 있어야 돼. 11번, 12번. 11번이 61표고 12번이 48%예요. 48%짜리를 우리가 숨도 안 쉬고 풀 수 있느냐. 이게 메커니즘이 이해가 돼요. 문법이. 접두사가 첫 번째 별표. 접두사는요, 문법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를 우리가 문법 형태소라고 해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어휘적인 요소가 있죠. 접두사는. 맨발, 요 맨이 또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요 5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맨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이라는 어휘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사라든지 주격조사 이가라든지 목적조사 을을이라든지 과거시제 선어머니 엇이라든지 는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재시제 선어머니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접두사는 어휘적 뜻이 많죠.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죠. 질문. 학자들이 실제로 접두사를 형식 형태소에 넣을 건가 실질 형태소에 넣을 건가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질 형태소에 넣자니 실질 형태소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고 그렇다고 형식 형태소 넣자니 어휘적인 뜻이 있고 골치 덩어리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형태소를 제3의 형태소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에이 어쨌거나 실질 형태소보다는 뭐 형식 형태소 쪽에 좀 가깝지 않냐 어거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에 포함시켜야 되고 체크합니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 메모하세요. 형식 형태소 그대로 의존 형태소라면 자 형식 형태소 그대로 의존 형태소라면 처음부터 의존 형태소에는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전미사가 있다고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나눴냐.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거죠. 플러스 알파 뭐 의존 형태소에는 형식 형태소 외에 하나 더 어간이죠. 어간보다 실질 형태소이면서 체크.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어간이 있구나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죠. 먹다.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면 먹은 어간, 엇과 다를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 어미죠. 어미인 엇과 다를 왜 쪼개요? 엇은 문법적 역할,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다는 평서형 종결어미라고 하는 문법적 역할을 각각 수행하니까 하나의 형태에서 보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사입니다. 자, 조사를 여러분 잘 조사를 해보시면 자, 조사를 뭐 조사해 보면 조사는 얘가 품사죠. 품사 이꼴 단어입니다. 품사의 구품사죠.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구품사죠. 그게 단어예요. 품사가 단어예요. 조사가 유일하게 의존 형태소이면서 단어에 속해요. 조사. 왜? 다른 의존 형태소에 비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사를 생각하고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니 밥은 나 이러지. 니가 밥을 먹었니 이런 안 하거든요. 이해됐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시원하게.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 스스로 사고하고 텍스트를 보는 훈련을 하고 그 결과를 쌤한테 보고를 해줘야 필요한 그 개인한테 필요한 자료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2번 24% 많이 낚였습니다. 아까 손가락 든 애들 중에 몇 명 있었어요. 2번이 의존 형태소만으로도 단어를 형성하시죠. 이제 이해했어요? 조사가 단어, 품사. 형태소 하나가 단어 하나를 형성. 사과, 발. 문법적 기능 뭐야? 조사, 어미, 전미사.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 이르기, 구축이. 5번 별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했죠. 내가 설명할 때는 있잖아. 형식 형태소가 전부 다 의존 형태소긴 하지만 형식 형태소가 아니어도 의존 형태소 있어. 그게 어간이야라고 했지. 그걸 변형시킨 게 11번에 5번이죠. 그죠?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모두 자립적인 거 아닌 이유가 어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 암기가 아니라 자꾸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접했을 때 분석을 하고 그와 관련된 개념을 쌤한테 요청을 해야 여러분들 내공이 쌓이는 거지. 첫날 만날 문법 강의 설명해 놓은 것만 계속 주구장창 본다고 해서 그걸 시청한다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완벽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면서 자꾸 분석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약간 오해하고 있거나 질문을 문장을 잘못 읽은 거를 쌤한테 자꾸 교정받아야 돼. 그래야 정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으로 가면 5번. 자, 6개죠. 6개니까 5개가 아니죠. 아, 체크하세요. 또 뛰다 플러스 기본용으로 항상 바꾸세요. 기본용 바꾸고 그다음에 니은 플러스 다잖아요. 요 니은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죠. 요 모르는 애들 아예 모르죠. 니은이 뭐예요? 저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뛰었다 해도 되고 뛰겠다 해도 되고 뛴다 해도 되죠. 엇은 과거 시제, get은 미래 시제,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언. 그럼 토탈 13번 10초. 바로 손가락. 오케이. 여기 위축되지 말고, 와, 저는 저래 빨리 대답하는 나는 뭐야? 나는 멍청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아직 본격적으로 안 해서 그래. 해보면 돼요. 네, 오케이.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잠깐 다시 뭐라고? 오케이, 됐어. 자, 13번. 봐. 13번에 4번 찾는 게 되게 쉬웠어. 쉽지 않아. 어렵지 않아. 여기서 우리 또 분석을 해야 돼요. 뭘 분석해야 돼? 좋은 방법이 변한 건 당연하죠. 비음이 아니던 아이가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이 되었죠. 유음이 아니던 아이가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이 되었죠. 이거잖아요. 알겠는데
이게 70%가 아니라 내가 이게 한 40%대로 할 수 있어요. 40%대로. 뭐를? 3번 별표. 입말을 조금만 건드리면 오답률이 확 올라가요. 정답률이 훅 떨어집니다. 70%가 아니라 한 30%대에서 40%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여린 입천장 소리가 뒤에 자음을 닮아서 센입천장 소리가 바뀌는 디귿이 뭔지는 알죠? 구경만. 디귿 티읕이 잠깐만요. 디귿 티읕이 이 모음이나 반모음을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게 구개음하죠. 그러니까 구개음이 아니라 센입천장 소리가 경구개음이 아니던 아이가 경구개음으로 변화하는 게 구개음화죠. 그 보통은 비음하는 비음이 아니던 애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하는 거고, 유마라는 것은 유음이 아니던 애가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린 입천장 소리를 바꿀게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린 입천장 소리니까 너무 쉬웠던 거야. 택도 아닌 거니까. 이걸 내가 잇몸 소리로 바꿀게요. 잇몸 소리. 그죠? 자, 이러면 이제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적절하지 않아요. 이래도 적절하지. 그러면 또 난이도를 높여요. 뒤에 자체가 모음을 닮아서 센입천장 소리로 바뀌었다. 여기서는 이제 흡수 갈등할걸? 아, 좀 찝찝한 거야. 뒤에 모음을 닮아서라고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왠지 알아요? 모음이라는 문자가 좋은 방법만 있다. 좋은 위치. 구개음화는 비음화와 유음화는 좋은 방법이 동화되는 거야. 구개음화는 좋은 위치가 동화되는 거야. 뭔 개소리냐고? 오케이. 자, 우리 여학생들 미래 남자친구 잘 그려줄게요. 자, 여기 하면 이제 뭔지 알겠죠? 세련되게 펌을 했어요. 펌을 했고 안경도 조금 약간 고급진 고글 느낌. 자, 요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 되게 망측하지만 여기 입술이라는 거 입술 같죠? 이빨, 잇몸, 혀끝 이렇게 싹 묶어가지고 여기 잇몸 소리 또는 혀끝 소리. 여기가 디귿티. 여기 디귿티 알겠죠? 여기가 혀의 앞쪽 전설모음, 여기가 뒤쪽 혀의 뒤쪽 후설모음. 자, 우리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누시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답지만 대충 이렇게 막 얄팍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 관련 개념 쫙 설명해요. 정답을 알더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모음 토탈 몇 개예요? 21개죠. 모음 21개를 그럼 나는 이거 다 설명해 주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지문하면 모음 21개를 체크하세요. 단모음 10개와 이중모음 11개로 나눌 수 있죠. 이중모음 11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음원의 체계에 대해서 한 번씩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뭐야? 발음할 때 허파에서 나온 공기가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소리 낼 수 있으면 단모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면서 소리가 나면 이중모음. 그래서 이 단모음에는 뭐뭐 있어요? 단모음에는 체크하세요. 이, 에, 위, 외, 아, 우, 오 이렇게 10개가 있죠. 요 표는 조그만 문법보기에 있습니다. 요렇게 딱 쪼개면 이게 뭐예요? 요쪽 라인. 요 라인 아이들이 결국에 뭐예요? 요 라인 아이들이 전설모음. 혀의 앞쪽에서 발음되는 전설모음, 여기 후설모음.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쫓아왔죠? 자, 체크합니다. 여기가 전설모음. 요 라인. 여기가 후설모음. 그러면 자, 체크하세요. 혀끝 소리가 디귿티읕이 여기 있죠. 여기 있던 애들이 요 거리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너무 억지스럽지만 음운학적으로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뾰로로롱 하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 센 입천장 거죠.
혀의 앞쪽에서 뾰루루가 올라가면 쌤 유찰 정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디귿 여기로 가야 지읒짓으로 바뀌어야 이 두 개가 이 모음에 영향을 받았을 때 전설 모음하고 위치가 비슷하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좋은 위치가 동화된 거야. 좋은 위치가 동화됐으니까 뒤에 모음을 닮아 해도 돼요. 뒤에 모음의 좋은 위치를 닮는 거니까. 좋은 위치가 서로 다르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게 해결됐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10초. 문장 성분 한번 정리해 보시죠. 문제를 막연하게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연하게 많이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자, 14번 10초. 네, 맞아. 오케이. 자, 13번 바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을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가 뭐냐라고 물어요. 올해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야. 정답을 맞춘 거에도 머물지 말고 올해가 보호가 아닌 건 알겠어요. 되었다가 꼭 필요한 거는 보호니까 아닌 건 알겠다고. 그럼 올해가 뭐냐? 그렇죠. 부사어라는 게 뭐야? 부사 앤드 부사가 아니더라도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어죠. 부사가 뭐냐? 용언, 즉 서술어를 주로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도 주로 꾸며주고 의미를 제한해주고. 체크합니다. 되었다라는 서술어가 있죠. 되기는 됐는데 작년에 됐나 재작년에 됐나 언제 됐나 올해 됐다 인교 체크. 이런 느낌. 떨어뜨려라. 부사어는 원래 문장 성분의 그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올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올해는 적으세요. 체험이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부사격 조사가 원래는 올해에라고 해야 되거든. 올해에 되었다는데 올해 되었다 해도 허용해 준단 말이야. 부사어가 뭐였어요? 부사인데 부사가 아니더라도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어죠. 부사가 아닌데 부사 역할을 하는 건 1번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 2번 용언의 어간의 부사의 전서. 쌤, 이 설명이 지금 랩처럼 들리는 친구들은 나중에 개인톡 보내셔야 돼요. 사실 1학년 지금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설명을 내 수업을 계속 꾸준히 들은 친구들 이제 들릴 거예요. 조금 빠르다 싶지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제 내 호흡, 속도에 맞추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아무래도 조금 그동안에 공부량이 좀 적었던 친구들이 쌤 수업 한두 번 듣고 나서 포기하는 친구들 간혹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좀 포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쌤 다 도와줄 건데 견뎌내야죠. 왜냐면 자꾸 처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빡센 수업 듣는 애들이 한 명, 두 명 앉아있고 두 명, 세 명 듬성듬성 앉아있으면 지나치게 빠른 거고 쌤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거겠죠. 그러면 이미 150명의 정말 1, 2등급의 아이들이 바글바글 듣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다른 애들보다 처지고 있구나. 어쨌든 또 쉬운 단계로 하위 레벨로 갈 게 아니라 여기서 버티면서 어쨌든 빨리 따라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쉬운 방향으로 가더라. 그게 좀 안타까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버텨야 돼요. 더 빨리 할 수 있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38%. 15번 30초. 38%. 이걸 한 방에 맞추면 얼마나 뿌듯할까? 자, 다시. 누군지 모르겠죠? 다시. 깨달은 거지. 자, 누군지 모르겠죠?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네, 오케이. 네. 다시. 누군지 모르잖아. 다시. 딴 데다 얘기죠. 딴 데다. 그거 되게 멋있었어요. 자, 다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5번이 31%. 일단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되게 좀 하기 싫은 뭔가 이 한자어도 있고 뭔가 찝찝한 익숙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내가 내를 쫓아보세요. 하나하나 쫓아. 이건 풀이를 해야 돼.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고 나가 1인칭, 너가 2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3인칭. 물음말 제가 이거를 의문사, 있어 보이게 의문사. 그럼 의문사가 뭐냐면 9시 뉴스에 나오는 의문사 그거 말고 뭐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고독사 이런 게 아니라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보세요. 왜,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의문사입니다. 물음말이 있는 의문문을 혹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개념을 다 분석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문제 풀고 대충 답 확인하고 뭐 다른 선택지 이해도 안 되고 본문에 있는 용어도 좀 완벽하게 이해 안 되는 또 넘어 이러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얇은 용어. 그때는 go, 니은 go, 리을 go, 오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오버를 하니까 되게 그 텍스트로 접했을 때 좀 막연한 게 확 꽂히죠. 그것도 여러분이 먼저 고민하니까 더 꽂히는 거예요. 그냥 고민을 안 한 상태에서 쌤 설명만 들으면 기억이 오래 안 남습니다. 내가 개고생을 해봐야 돼. 개고생 한 상태에서 명쾌하게 딱 들어왔을 때 자리를 잡아야지. 그게 응용이 된다. 고1 내신도 물론 쌤 수업이 중요하지만 고2, 고3 때 고생 안 해요. 쌤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스스로 분석하고 그 다음 그 결과를 나한테 공유하고 근데 중간중간에 너무 가슴 아프게도 우리 아는 질문하고 저는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다. 쉬십시오. 아니면 멘토로 전환하십시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질문을 안 하게 질문을 해야죠. 바꿔야죠. 질문하려고 애를 써야죠. 추가 비용이 있으면 모를까? 없잖아요. 자, 물음말이 없는 의문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판정 의문. 판정 의문. 이건 어떤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더워 안 더워? 추워 안 추워? 숙제 했어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게 이제 판정 의문이야. 그럴 때는 니은 go, 리을 go, 형 어디가 됩니다. 자, 2인칭은 너예요. 그러면 봐봐. 계속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음말의 유무와 상관없이라는 표현은 니은다, 평소형 종교름이가 쓰인 거잖아. 물음말의 유무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결국에 무슨 소리와 똑같아요? 설명 의문이든 판정 의문이든 2인칭이겠지. 2인칭이면 무조건 니은다를 사용합니다. 뻑뻑하죠? 지금 개인들마다 다 달라요. 이 설명이 쏙쏙 들리는 친구도 있고 좀 여유롭게 들리는 친구도 있고 와 개빡센 친구도 있고 개빡센 친구도 있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개인도 보이시면 단체 톡다 부끄럽게 보세요. 친구들한테 막 공개되면 그거는 무시할 데가 없나. 그건 굳이 내한테는 쌤한테는 모든 걸 다 퍼부어요. 쌤이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운 게 없어요. 쌤이 이런 오해는 있어요. 저거는 잘하는 애들만 챙기고 못하는 애들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쓴다. 이런 맘카페 글들은 간혹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니까. 질문을 안 하는 애들은 생전 내가 뭐 도움을 줄 여력이 없으니까 뭐 쌤이 잘 뭐 챙겨주신다 얘기를 할 거리도 없고 그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만 챙기고 못하는 애들은 신경 안 쓴다는 외국대 얘기가 나오는 거나 그게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쌤이 상담할 때 그걸 자세히 얘기하는 거고 이건 없어요. 잘하는 애들이 질문하는 건 더 성의 있게 대답해주고 못하는 애들이 뭐 소위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질문하면 성의 없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쌤은 진짜 성적이 낮은 애들이 막 질문하면 진짜 대견해. 성적 좋은 애들 질문하는 것도 대견하지만 기특하지만 진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 단어 듣고도 아둥바둥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쌤이 우리 딸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담 없이 쌤이 뭔 저런 질문을 하나라고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쌤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 갑니다. 부처가 석가모니가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둘 중에 하나 판정은 그 판정은 뭐?
하정은 뭐 인칭 아니잖아. 아게요. 너! 미안. 너무 시끄러웠어요. 너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너 말해. 너 원래는 뭐야? 원래는 설명 의문문인데 2인칭이니까 니은가를 써야 될 거야. 너 누구한테 배웠나? 배웠느냐? 어떤 사람이 소미성이라는 불보살이 지용의 보살이 있다고 이르던가 누가 말했노? 어떤 사람이 말했노? 설명은 그래서 고잖아요. 오게 이것은 여기까지. 자 18에서 21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문학침 매주 강조합니다. 비문학침은 쌤이 리드를 많이 하면 안 돼요. 뒤쪽에 해설지 있죠? 이걸 잘 돼요. 여러분 비문학을 원장님은 설명을 안 해줘서 좀 약간 불만을 제기하는 친구들 간혹 있습니다. 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요. 쌤 설명을 수업을 꾸준히 들은 친구들 비문학 내가 리드하면 안 된다. 내신에서 비문학 지문이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신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정말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 설명. 여러 번 반복해서. 왜? 그게 뻔히 나올 건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완전히 딱 보자마자 딱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모의고사시 접근 떨어져. 내가 매주 강조하잖아. 이 지문은 다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리드해서 설명을 다 해줘버리면 소주제를 정리해주고 여기 봐봐. 자 체지방의 그 개념이다. 자 지금까지 하는데 뭐라고? 체지방 위치와 종류. 이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27년 동안 만났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들? 문제를 시험 치듯이 풀 때는 푼대요. 근데 비문학 지문 중에 더럽게 어려워. 과학 지문, 기술 지문, 막 경제 지문 이런 거 있잖아요. 희한한 거. 어때요? 내가 매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안 읽는데. 비문학을 재수생, 삼수생도 나는 대동학원이라는 곳에서 은석학원이라는 곳에서 재수생도 다 10년 넘게 겪었는데 걔네들이 삼수, 사수를 해도 비문학 실력이 안 나는 이유가 자꾸 설명을 듣는 거예요. 강의만. 너미 분석한 거를 계속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는 거 많은데 지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만 자꾸 늘려요. 사설 모의고사? 지금 3등급, 4등급이 사설 모의고사만 계속 푸는 게 아니에요. 그 기출문제 수특에 나오는 지문을 완벽하게 꿰차려고 해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보통 한 지문당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대충 푸는 거는 알잖아요. 이거 솔직히 처음에 문제 풀 때 비문학 지문 완벽하게 이해되고 푸는 거 아니잖아요. 얼기설기 풀잖아요. 그 상태만 자꾸 머무르니까 본질적인 독해력이 안 생긴 상태에서 계속 애매하게 컨디션에 따라 문제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확 안 오르죠. 한 지문을 완벽하게 대신에 나한테 도움 받는 거예요. 선생님 이 지문 안 읽혀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설지 보면서. 그래서 내가 항상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읽고 싶게 만들려고 적으세요. 구조적 독해를 계속 강조합니다. 문장의 구조, 내용은 일단 1순위가 구조적 독해예요. 주어 여기 있네? 얘 짝꿍이 서술어 여기 있네? 꾸며주는 거, 꾸림받는 거, 꾸며주는 거는 부연 세부 정도기 때문에 부가 정도기 때문에 그거부터 신경 쓰면 뒤죽박죽 다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민 받는 거 위주로,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자꾸 요약을 하려고 애를 써라고. 요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약하면 시간 너무 많이 들고 소모적이에요. 요약하려고 문장의 핵심 키워드 위주로 읽으면. 그리고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끊어주라고. 끊어주는 연습. 뭉뚱그려서 대충 읽지 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문제 선택지 하나하나가 왜 맞고 왜 적절하고 어디에 있고 1단락에 있는지 2단락 이 문장 때문에 얘가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계속 따지라고 골치 아프게 애를 쓰고 그래서 중간중간 자꾸 질문하고 자꾸 질문해가지고 또 이해하고 내가 고민 이게 켜켜이 쌓여야 드디어 빈문학의 독해력이 조금씩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맨날 말하는 시간 줄이는 비법만 알려주세요. 저는 시간만 좀 줄이면 내일 시험 치는데 시간 어떻게 줄여야 돼요? 속상한 거죠. 안타까워. 그 시간 1초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시간을 무조건 빨리 푼다고 해서 빨리 푸는 정확도가 개박살나죠.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내가 하도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160km로 던지는 투수가 예전에 롯데 최대성이라고 있었어요. 160km, 170km 던져서
근데 제구가 안 돼. 막 타자 몸에 맞고 막 요 올라오고 제구가 하나도 안 돼. 그럼 160km 던지는 게 아니야 그게. 걔가 140km 낮추면 제구가 돼. 그럼 걔는 160km를 던지는 투수가 아니야. 140km짜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 지문 완벽하게 분석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거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근데 어쩌겠노 그게 너의 현주선.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게 너의 사고력의 속도예요. 이해력의 속도라고. 배경 지식이나 어휘력을 그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차근차근 연마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느리게 간다 생각이 들어도 그러니까 쌤을 좀 밀어도 된다는 얘기죠. 쌤을 신뢰를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가 누구 입장이라도 누군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 안 하면 와 너무 지금 옆에서 한 지문 푸는데 1시간 동안 5지문 6지문 하는다? 1시간 동안 한 지문 조바심이 나겠죠. 근데 문제를 푸는 행위는 보통 10분, 12분 걸리니까 5지문, 6지문 풀 수도 있는데 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거는 한 지문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진짜 어려운 지문은 2시간이 걸려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몇 번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야 되냐면 17번을 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17번, 16, 17, 19, 20은 나중에. 자, 요 타이밍에 미안합니다. 쉬는 시간을 독립적으로 못 줘서 요 타이밍에 조금 가져주세요. 쉬는 시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화장실 침 다녀요. 맛있는 초콜릿도 드릴 테니까.